진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행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미개 상태였던 300만 년과 손수 재배한 과실에 의존했던 1만 년, 그리고 갑자기 급격한 번영을 이룬 100년 내지 150년은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과정이 포함된 진보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진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진보적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은 그의 책 빨간 바이러스에서 진보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역사, 계몽. 진보는 벌써 낡은 어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수식하는 새로운 어휘는 발견되지 않았다. 역사주의를 불신하는 시대의 역사를 논하고, 계몽이 민망해진 시대의 계몽을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간의 흐름 이상을 의미하는 시대에 진보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까? 그의 말대로 진보적 사고라는 게 어느 정도 낡은 게 되어버렸고 서구에서는 유행도 지난 것인데 여전히 논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여튼 진보를 논한다는 게 조금 민망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서구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니 계몽적 글쓰기로 진보를 논해보기로 하자. 우리는 모두 의식하는 존재다. 그래서 의식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논제다. 과연 국가여야 하는가? 아니면 존재 그 자체여야 하는가? 과거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사상적 평형을 가르치기보다는 국민교육헌장으로 대표되는 철저한 국가 중심 교육이었다. 반세기 동안 체계적인 국가주의 교육에 의한 국가중심 의식 형성과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틀어진 집권 보수 세력의 끊임없는 세뇌, 그로 인해 자기 존재가 실종되어 버리는, 결국에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의식화가 일어났다. 흔히 운동권 인사들이 말하는 의식화와는 정반대 방향의 의식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국민교육헌장 위 선언대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는 천부인권을 갖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 한국에 노동자가 1400만 명 있다지만 아무리 외쳐봐야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극소수인 것도, 400만 농민과 400만 도시 빈민이 있지만 자신들의 계급적 정체성을 갖게 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치의 계절이 오면 지역감정 인하삭스리 현상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과잉 동조의 사회현상까지 횡행하는 것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상적 평형은 고사하고 지역적으로 갈려 모두가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여튼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국가의 대소사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자기 이익과 결부시켜 생각해보기보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대부분 자기 희생을 요하는 일이다. 서양 사회에서 진보주의자라는 의미는 사상과 지식을 독점 관리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인간에 대한 모멸적 시도에 맞서 박해와 시련 앞에서도 소신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운명을 이겨낸 사람들과 통한다. 사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시민은 개인의 행복과 사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성차별 철폐는 진보주의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열등했다. 여성과학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는 물론이고 남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가능했던 교육과정마저 거의 박탈된 상태였다. 서양에서 여성에게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은 180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즉 참정권을 얻기 위해 여성들이 과격한 투쟁을 벌이고 난 이후였다. 진보주의와 페미니스트 운동의 물결 속에서 1800년대와 1900년대의 여성과학자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개척자로 등장했다. 존 로크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생각은 단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의심받고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자아를 찾는 것과 같다. 남들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마치 평론가라도 된 양매사를 씹기 좋아하고 댓글이 허용되는 경우이면 어김없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라가 잘 되려면 사업가는 사업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종업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된다. 노동자와 농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식당 주인과 택시기사가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를 들여다보면 거꾸로 돌아간다. 이처럼 진보의 길은 쉽지 않다. 실제로 인간은 매우 보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라면 누구나 갔을 것이고 진보라는 말 자체에 특별한 의미도 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진보는 소수만이 걷는 길이고 그래서 더욱 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중요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에 직면하는 것은 정지한 채로 삶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일 뿐이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다 나은 새로운 방식을 찾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사회를 보다 완벽하고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주어진 틀과 규칙에만 얽매어 살아가는 자들은 사회를 진보시킬 수 없다. 사회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시켜 나갈 뿐이다.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의 이다나, 허균과 근대 유럽의 이다나, 스피노자는 우리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온몸으로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다.